안녕하세요. 네, 자 봅시다. 그 원장님, 최근에 어떤 환자분이 사진으로 보내왔거든요. 문의하려고. 이제 지루성 두피염인데 굉장히 큰 딱지가 몇 군데 분포돼 있어요. 그래서 그거를 떼야 하는지 아니면 어떻게 제거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긴 글로 이렇게 문의를 했었는데 네. 그거 어떻게 또 그런 걸 알고 있는 분들이 또 많을 것 같아서 네. 답변을 해주시면. 아까 우리가 유튜브를 찍으면 그 댓글에 그런 질문이 올라오거나 우리 병원 홈페이지에 좀 올라오죠. 네네. 네, 최근에 그런 게 있어서 안 그래도 이상하게 제가 최근에 우리 환자들한테도 그런 질문을 좀 많이 받아요. 치료하고 있는 환자들한테도. 설명드리면 어떻게 하냐. 먼저 이제 제르슨 두피염에 딱지가 생기면 없애는 게 좋은지 안 없애는 게 좋은지 네. 설명드리고, 둘째는 딱지가 그러면 없앤다면 네. 어떤 방식으로 없애야 되는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이런 순서로. 네. 먼저 딱지 대원칙은 들어가지 않습니다. 음. 네, 왜냐면 우리가 어릴 때 상처가 나가지고 손이 이거 다쳤어요. 네. 상처가 나서 그 딱지가 안죠. 딱지가 생겼을 때 우리 엄마들이 딱지를 빨빨 떠더라고 그래요. 야 손대지 마 이렇게 그대로 놔두라고 그래요. 그대로 그대로 놔두라고 그래요. 긁지 말라고 하죠. 그렇죠. 왜 그러냐, 이게 딱지 뜯으면 사실은 재밌고 좀 그래요. 저도 어릴 때 많이 뜯었는데 모기한테 물리거나 우리 초등학교 여자 애들이 참 저를 좋아해가지고 많이 꼬집고 이런 딱지가 잘 생겨가 상처가 나서 저는 집에 오면 맨날 딱지를 뜯었어요. 그럼 온갖 피도 나고 딱지 뜯는 게 이상하게 좀 재미가 있더라고. 이게 많이 뜯게 되는데 우리 어머니 말씀이 맞습니다. 딱지는 밑에 새살이 차면 어차피 저절로 떨어져 나와요. 우리 상처 났을 때 딱지 평생 갖고 있는 사람들 잘 없죠. 근데 두피염은 사실 잘 안 났죠. 네. 그렇기 때문에 딱지 잡아떼는 경향이 있어요. 그래서 그런 거고, 두피염이 잘 안 나는 이유는 그 환경, 이런 데는 주변 환경이 깨끗하잖아요. 상처가 나도. 근데 여기는 기본적으로 그 머리카락 하나당 땀샘 하나, 지방샘 하나가 있어요. 분비물이 되게 많고, 먼지 같은 것들 놓으면 이런 데는 먼지가 잘 안 쌓이죠. 여기는 착착 쌓이죠. 예. 차곡차곡. 게다가 머릿속에서 나오는 조금 전에 말한 땀샘, 지방샘 있죠, 먼지 있죠, 뭐 환경.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대로 이 감염이 되기가 쉬운 환경이라서 염증이 안 생기면 좋은데 한 번 생기면 계속 유발을 하기 때문에 딱지가 오래 남게 됩니다. 그래도 할 수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병원 치료를 잘 받든지 위생을 굉장히 철저하게 하든지, 물론 그래도 안 되면 병원에서 치료하는 게, 병원으로 오셔가지고 그쵸. 최소 상담이라도 받는 게 좋겠죠. 그래서 이제 뭐 하다못해 뭐 샴푸만 한 번 바꿔도 좋아지는 사람도 있고, 진짜로 어떤 뭐 이런 분도 있어요. 제가 막 1년을 넘게 치료했는데 한 완치는 안 돼, 많이 좋아졌지만 완치는 안 됐는데 갑자기 샴푸 바꾼 다음에 한 뭐 열흘 만에 좋아졌다. 드물지만 이런 케이스도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. 있는데 어쨌거나 이 기본적으로는 딱지는 제거하지 않는다. 인위적으로. 아시겠죠? 두피가 좋아지면 저절로 떨어져 나가요. 그리고 딱지가 잘 안 생깁니다. 우리가 두피염을 치료하면 좋아지는 순서가 있어요. 첫째, 가려움증이 먼저 없어져요. 두피염은 남아있는데 일단 증상이 먼저 줄어들죠. 우리 저번 옛날 유튜브를 봐도 이런 내용이 좀 잘 찾아보면 있을 텐데 한 두세 달, 서너 달 걸립니다. 어떤 건 한 번 주사맞고 없어지기도 하는데, 두 번째 좋아지는 게 이제 뾰루지가 없어지고, 그 다음에 각질이 좀 없어져요. 그 다음에 딱지 없어지고, 맨 끝에 이제 두피 붉음증이 없어지는 이런 순서대로 가요, 사실은. 근데 그 딱지를 없을 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두피 관리실 같은 데 가다 보면, 무조건 이제 쫙 스케일링 해가지고 딱지 같은 거 없고, 각질 싹 뺏겨낸 다음에 뭐 영양성분 같은 거 착 뿌려주고 이러는데 사실 굉장히 위험한 행동입니다. 우리가 이제 딱지는 건조해서 생기는 얇은 그 각질 있죠, 때 같은 각질, 이런 거는 살살살살 이렇게 떼어내도 큰 자극이 없어요, 사실. 그런데 두피가 나빠서 두피염 때문에 생긴 노란 각질 이런 거 있죠. 각질도 흰색이 있고 노란색이 있는데 노란 각질은 염증을 의미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노란 각질이 있을 때 억지로 하면 순간적으로는 각질이 없어서 깨끗하게 보이지만 나중에 각질이 더 심하게 생길 수도 있어요. 왜냐하면 각질이 생기는 건 어떻게 보면 우리 인체가 두피염에 대해서 스스로 저항하는 하나의 결과입니다. 두피를 보호하려고 이게 생긴 거예요.
염증이 그대로 드러나면 더 안 좋겠죠. 그래서 어쨌거나 딱지를 하나 얹어가지고 세균 감염으로부터 지키려고 하는 게 그 각질이고 딱지인데 인위적으로 제거하면 스스로 보호막을 없애는 게 되겠죠. 근데 두피가 많이 좋아지면 저절로 떨어져 나가니까 사실은 제거할 필요가 없어요. 흰색 각질도 마찬가지고. 그런데도 이제 각질이 너무 많아서 예를 들어서 이번 주 일요일 날 내일 모레 선을 보러 간다. 중요한 자리가 있다. 자리가 있다. 그렇죠. 그런 자리가 있을 때도 그렇게 허옇고 누른 뚝뚝 떨어지는 비듬 같은 이런 각질이나 딱지를 갖고 갈 수는 없죠. 그죠? 그럼 일시적이라도 하려면 최대한 두피 자극이 안 되게 해야 돼요. 그러려면 아마 집에는 그런 게 없죠. 두피 관리실 가면 잘 있는데 두피 스티머라고 해가지고 쫙 스티머를 쪼아주죠. 이렇게 이제 큰 비닐, 특수 비닐 같은 거 하나 쓰고 그 안으로 스티머가 나오죠. 뜨거운 스티머. 그래서 불려줍니다. 그래서 그 각질이 자연스럽게 불어서 떼는 방식. 이런 식으로 하면 그나마 되게 적죠, 자극이. 그럼 이제 이 각질을 인위적으로 뗐을 때 각질이 더 심하게 생기고 이런 거를 어느 정도는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두피염에서 생기는 각질은 굳이 뗄 필요 없다. 떼는 과정에서 오히려 2차 감염이 더 잘 생기죠. 네, 그렇습니다. 아이고. 그래서 생기는 사람들은 되게 고생이 많다고 하세요. 그거 네. 간지럽기도 하고. 그렇죠. 그렇다고 손대면 재밌기도 하고 또 떼고 싶기도 하고 또 떼야지 뭔가 더 깨끗해지는 느낌이 나는데 사실은 결과는 더 안 좋다. 네, 2차 감염까지도 갈 수 있다. 그렇습니다. 2차 감염이 더 쉽게 되죠. 네, 그러면 두피염으로 생긴 각질이랑 딱지는 제거하지 않는 걸로 결론이 났습니다. 그래서 원장님 유익한 정보를 소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는 더 좋은 질문으로 뵙겠습니다. 네, 다음에 뵙겠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